이틀 동안 우리 이제 관리회계 쪽 파트를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토픽은 5가지로 좀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관리회계와 원가 정보, 그 다음에 원가 분석, 손익 차이 분석, 단기 의사결정과 장기 의사결정에서 관리회계 쪽으로 쭉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주제가 이제 관리회계인데, 네, 그래서 관리회계와 관련돼 있는 네. 내용에서 우리 회계는 크게 보면 뭐로 나누고 있냐면 네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나누고 있죠. 회계 크게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를 나누면 크게 나누는데 그러면 여기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차이는 뭐냐면 일단 재무회계의 목적은 네 외부의 이제 공시 목적이 되겠습니다. 공표할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다. 그래서 세용적으로 뭘 만들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외부에 공시.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우리 외관 기업들은 지금 어떻게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외관 대상이 아니더라도 어떤 목적으로 또 외부에 재무제표가 나가죠. 네. 무조건 이제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죠? 법인세 신고 서류에 재무제표가 포함되어 있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재무회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회사의 숫자가 우리 내부가 아닌 외부에게 이제 숫자가 나가기 때문에 그 재무제표를 회사가 자기적으로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경영활동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재무제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뭐가 있겠어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어떤 준거 기준이 있어야 신뢰성 있게 그 경영활동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우리가 그 재료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법규나 규정에 따라서 만드는 게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들은 다 어떤 숫자냐면 현재보다 과거에 있는 숫자가 되겠죠. 그죠? 과거 숫자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경영활동들을 규정에 맞춰서 잘 만들면 끝나는 게 일단 재무회계의 가장 큰 목적이 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와 반면에 관리회계는 뭐냐? 외부에 보고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게 목적이냐면 내부 관리 목적이고, 내부 관리 목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의사결정이 되겠어요. 의사결정. 의사결정을 위한 회계가 관리회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주 목적은 의사결정을 하고 내부에서 하고 근데 끝날 거거든요. 내부에서만 하고 끝날 거기 때문에 이 숫자들이 밖으로 나갈 의무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특정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의 제재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마음대로 막 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의 책임은 내가 책임지는 거니까 외부에 누군가가 그거 가지고 피해 볼 일은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나 그런 게 존재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기적 목적은 의사결정. 그래서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회계가 관리회계가 되겠습니다. 관리회계.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툴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뭔가. 스트릭한 게 없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 외부 보고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라고 하는 특정한 양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하지만 관리회계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은 어디서 얘네들을 커스터마이징해서 이제 만들어지겠죠. 커스터마이징 만들어지지만 그게 뭐 특별히 그걸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 틀렸다, 잘못됐다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게 의사결정 이거 가지고 그게 효과적이었냐, 효과적이 않았냐, 이 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것을 잘못했다고 해서 혼나지는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숫자들이 전부 다 과거보다는 어디에? 미래에 이제 있을 일들을 결정하는 회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관리회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중에 그러면 어떤 회계가 더 중요한 회계인가요? 다 중요하긴 하겠지만,
뭔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결로 이제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일종의 뭐예요? 있었던 일은 이제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죠. 그죠? 네. 뭐가 앞으로 있을 일을 어떻게 결정하는 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일이 되겠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결국에는 어떤 흥망성쇠가 결정될 테니까 관리회계가 더 중요한 회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 재무팀이 입사하면 처음에 뭐부터 하다가 이거 하는 거죠. 이거 결산하다가 올라갈수록 네, 요거는 사실은 거의 재무팀에서 하지만 그죠? 관리회계로 넘어갈수록 굳이 재무팀이 아니어도 네, 직급이 올라오신 분들이 이런 걸 이제 의사결정에 참여하시게 되는 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광범위하고 중요한 회계다. 하지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정보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재무정보를 대부분 신뢰성 있는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주로 어디서? 네. 재무회계 데이터를 받아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죠? 네. 대부분. 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잘 나와야 그거를 이용해서 관리회계 의사결정을 하더라라는 거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이런 관리회계 툴들이 얘네들을 바탕으로 해서 커스터마이즈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재무회계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관리회계도 잘 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관리회계 툴이 뭐가 있느냐? 그게 그 목적이 모형이 뭐냐면 두 개입니다. 계획과 여기 이제 평가가 있어요. 관리회계는 크게 보면 영역이 두 개의 영역이다. 계획 영역과 평가 영역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아까 관리회계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회계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의사결정은 결국 뭐가 되겠어요? 계획이 되겠죠, 계획.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예산 편성, 뭐 손익분기점 분석, 뭐 사업 타당성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획 모형이 되겠죠. 계획 모형. 그죠? 이제 의사결정을 위한 거죠. 어떤 거 의사결정하는가. 그래서 이제 계획을 잘 세울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의 하나의 이제 관리회계 영역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그럼 이제 계획을 세우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일단은 계획한 대로 뭔가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 계획은 일단 계획인 거고 또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고 나면 실제가 나오겠죠. 실제가. 그죠? 그럼 나중에 뭐 해야 됩니까? 계획과 실제를 어떻게 차이가 났을 테니까 차이를 분석하고 그리고 이거를 잘 했는지 못했는지 뭐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 모형의 또 관리회계 영역으로 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 모형과 평가 모형 여기에 이제 뭐 차이 분석, 성과 평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툴로 보면 양쪽에 두 개의 툴로 되어져 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관리회계 의사결정이나 또는 이러한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래도 데이터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들은 어디로 받아올 거냐? 네, 여기 재무회계 시스템에서 많은 정보들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네, 적절히 커스터마이징해서 의사결정에 활용이 되더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회계 시스템에서 정보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거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또 원가회계라고 또 있잖아요. 원가회계 따로. 그죠? 원가회계는 또 뭐냐? 네. 원가회계는 어찌됐든 네, 의사결정이든 재무회계든 관리회계든 재무회계든 원가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쪽에 정보를 각각 알맞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별도의 뭐 항목이다라고 하는데 왜 원가회계만 나오느냐? 라는 거는 뒤에 있나? 네. 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그냥 말씀을 드려보면 네. 보통 우리가 결국 이거가 제일 중요한 게 손익관리잖아요. 손익관리. 그죠? 뒤에 나오는구나. 손익관리가 되는데 손익이 나오는 데는 뭐가 있어요? 매출과 비용이 있잖아요. 그죠? 네. 수익과 비용이 있는데 수익과 비용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매출이 더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익을 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매출이라는 거죠. 매출인데 얘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네. 근데 어떤 이제 분석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어떤 게 더 어렵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얘를 매출 올리고 많이 팔고 가격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어렵지만, 뭔가 내가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얘보다는 얘가 더 어렵더라 이거죠. 복잡하더라 라는 겁니다. 얘가 실제는 더 어렵지만 분석 과정에서 보면 얘가 더 어렵다는 거죠. 분석은. 왜 그러냐? 매출은 의외로 단순하다 이거예요. 네. 많이 팔고 그 다음에 가격 얼마 받느냐인데, 비용은 어때요? 항목이 되게 많더라 이거죠. 항목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어쨌든 내가 관리하려면 다 얘를 하나하나 다 얘네 특징들을 내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종류가 많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할 것인가라고 한다면, 그럼 얘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더라, 복잡하고 어렵더라. 그래서 별도로 원가 회계가 나와져 있는 거, 원가 관리 회계 이런 게 나와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원가보다는 얘가 더 중요한 게 맞습니다. 맞는데 어떤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측면에서는 얘가 복잡해하기 때문에 얘를 따로 이제 다루고 있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회사의 목표는 이게 이제 극대화인데, 그죠? 그러면 매출을 올리거나 비용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매출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판매량 증가와 가격 상승, 그죠? 인상. 그 다음에 원가, 비용이니까 원가 절감이 되겠는데, 총 세 가지 항목이 있겠죠, 크게 보면. 그죠? 그리고 이 중에서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뭘까, 기업에서? 물론 하나의 영향을 주면 다른 거 영향을 받겠지만, 그리고 뭐 임의로 막 조절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거 다 떠나고 회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익을 올리는데 세 가지 중에 가장 기업에서 했으면 좋겠는 방법이 뭐가 될까요? 네 개 중에 뭐가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면 뭐가 제일 편하겠어요? 판매량인가요? 판매량 올린다. 판매량 올리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면 또 뭐 해야 돼? 많이 팔려면 또 많이 뭐 해야 돼? 내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예. 원가를 줄인다는 건 어때요? 네. 뭔가 내가 쓰고 있는 걸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좋겠어요? 가격 인상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가격 인상은 어제 이제 공시했던 가격을, 인터넷에 판매 가격을 그냥 숫자만 바꾸면 가격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올리는 게 이익 올리는데 제일 편한 거죠, 사실은. 그죠? 물론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 할 수만 있다면 가격 올리는 게 제일 편하다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예를 들면 엔전에 우리 이제 그 지하철 이제 9호선 있잖아요. 네. 지하철 9호선은 민자로 만들어진 노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아탈 때 요금을 내진 않지만 계속 이제 찍고 있죠. 그래서 얘는 별도의 법인이 있습니다. 네, 주식회사예요. 얘만. 그래서 주식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메트로 9호선이에요. 네, 그래서 그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다트에서. 근데 예전에 얘를 인상하려고 그랬어요. 얘만 따로. 환승할 때 추가로 500원 더 찍게끔 인상하려고 했다가 서울시에서 이제 반대를 해서 무산되고, 지금까지 이제 동일하게 환승 요금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왜 그때 얘가 1,050원에 1,550원으로 500원을 했을까라는 거죠. 왜 500원으로 했을까?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결정이잖아요. 내 가격 인상하려고 하는데 500원 올려야겠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뭔가 의사결정, 관리에게 의사결정이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뭐 내부 자료니까 저는 얻을 수는 없는데, 그냥 외부에 나와 있는 것만 보고 한번 추론을 해보면, 여기 2012년 기사니까, 그죠?
2011년도 손익계산서를 제가 여기 붙여봤습니다. 그 당시에 매출이 1,000억 정도 하고 있어요. 1,000억 정도 이렇게. 근데 영업 손실이 26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00억 규모에서 손실이 26억이면 거의 이제 손익분기점에 있는 거죠. 그죠? 네. 근데 당기순이익은 얼마냐면 거의 500억 손실이에요. 근데 이게 뭐 때문에 손실입니까? 지금 보니까. 다 대부분 뭐 때문에? 이자 비용 때문이죠. 이자 비용. 그죠? 이자 비용 때문에 지금 손실 나고 있는 상황. 그러면 지금 이 손익계산서만 보면 당기순이익을 0으로 만들려면 영업이익이 얼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이 한 500억 나오니까 영업이익도 얼마 정도 나와야 돼요? 500억 정도 나와야 이자 비용 내고 딱 BEP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영업이익이 이제 500억 필요한데, 그럼 영업이익 500억 만들려면 방법이 뭐예요? 매출을 올리거나 어떻게? 원가를 줄이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제 가격 인상을 하려고 합니다. 가격 인상. 자, 보통은 이제 가격을 올리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뭐가 줄어요? 수요가 줄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필수제니까 약간 어떻게 비탄력적이겠죠.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도 네, 수요량은 크게 많이 감소가 안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수요량이 크게 감소 안 될 거면 보면 여기 비용은 가격만 올리는 거니까 비용은 이것만 보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격만 올린 거니까. 뭐 생산을 더한 것도 아니고 서비스 더 준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이 경우로 보면 가격을 올린다고 했을 때 매출이 얼마가 되면 이제 영업이익이 500억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1,000억이니까 얼마가 되면 1,500억 되면 그죠? 그럼 여기 그대로니까 1,000억이고 500억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몇 프로? 1,000억에서 1,500억이니까 한 50% 인상은 해야 그죠? 이자를 보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물론 얘네들이 서울시랑 협상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가 이렇게 쉽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얘네들도 자기들이 500억 올린 거에 대한 데이터들을 뭔가 그죠? 설득력 있는 데이터를 만들 때 뭐 이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거다. 데이터를 갖고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그죠? 얼마 올려야 된다. 그런 걸 결정하는 게 이제 관리회계. 네. 어떻게 이걸 분석을 해서 가격을 얼마로 할까? 이게 관리회계. 하지만 관리회계 할 때 그 데이터들은 대부분 다 어디서? 거의 과거 데이터 한다는 거죠. 그 정보들은 누가? 재무회계에서 받아온 거다 이거죠. 출발은 이렇게해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이제 관계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이제 가격 딱 올리는 거. 네. 가격 근데 이렇게 뭔가 보통 우리가 회사들이 가격 올리는 거는 뭐 때문에 올리는 거예요? 원가가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건데. 근데 그걸 빼고 나면 회사가 갑자기 내가 그냥 이익 더 내려고 가격 올릴래. 이렇게 가격을 자기가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회사가 많지는 않겠죠. 가격을 내 마음대로. 그럼 막 계속 올리게요. 그죠? 네. 어떻게 보면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주어지는 거죠. 주어지는 거. 그죠? 가격을 막 주도적으로 내가 얘와 관계없이 막 올릴 수 있는 회사. 지금은 어딘가요?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 아닌가요? 엔비디아? 예? 거의 매출만큼 이익 났던데. 네, 보니까 실적 나온 거 보니까 매출에 준하게 이익이 나와 있던데요. 네, 거의 가격을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올린 거죠. 네, 독점이니까 거의. 그죠? 네, 이렇게 이제 여기도 일시적일 것 같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가격을 주도적으로 올릴 만한 데는 애플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애플? 네, 애플 눈치 안 보고 올리잖아요. 그죠? 네. 솔직히 삼성도 휴대폰 가격 자기가 주도적으로 올리지는 못하는 거 아닌가요? 삼성은?
애플이 올리면 또 좋다면서 올리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부분 가격은 시장에서 주어지는 거죠. 주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걸로 가격 올리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고. 그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기업에서 바람직한 방법은 뭐가 되겠어요? 아무래도 결국 판매량 증가로, 그죠? 네. 매출을 올리는 거, 그죠? 점유율 확대라던가 판매량 증가, 이걸 통해서 이익을 증가하는 게 이제 바람직한 방법. 그래서 가장 우리 요게 가장 많이 쓰는, 어떻게 하면 많이 팔까? 요게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중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되는데, 네. 이것도 완전 과거 자료지만, 네, 이제.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성장률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성장률이 정체되는 얘기는 판매량 증가도 뭐 쉽지 않다. 전체적으로 보면. 네. 그러다 보니까 고성장 시기 아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이익 낼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여기밖에 없는 거죠. 여기. 그죠? 여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익이 이제 결정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점점 우리가 이제 관리하는 측면에서 원가 관리가 이제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 네. 이따 이제 관리에게는 어쨌든 영역은 수익과 비용을 다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건데 분석을 하고, 근데 점점 더 원가 관리가 중요해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복잡하더라. 그래서 얘만 또 따로 이렇게 나누고 있더라. 관리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가가 왜, 중요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냐면, 여기서 이제 보면, 기업들이 이 원가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익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익은 이러한 관계에서 이제 나오겠죠. 그죠? 그죠? 네, 판매 가격이죠. 판매 가격. 이렇게. 이래야 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그죠? 회사가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 제품이나 서비스는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아무도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손해보니까. 그래서, 이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요거는 이제 누구 입장이냐? 공급자 입장이에요. 공급자가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나오기 위한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소비자는 이 조건을 보고 소비 의사결정을 내릴 거냐? 라는 거죠. 예를 들면 판매 가격이 100원인데 원가가 100원이래. 원가 판매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보고 야, 이거는 원가에 파는 거니까 반드시 사야 돼. 과연 이렇게 결정할 거냐? 그렇지 않겠죠? 그럼 소비자는 뭐랑 비교하느냐? 이 판매 가격과 내가 이걸 지불하고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했을 때 느끼는 가치랑 이제 비교하더라. 라는 거죠. 가치랑. 그래서 컸을 때, 이게 더 컸을 때 소비자가 이걸 소비하게 되더라. 이건 이제 소비자 입장이에요, 소비자. 그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공급자 입장,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방법이 뭐가 있는 거예요? 가격을 올리거나 원가를 절감하는 건데, 근데 가격을 무한대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막혀 있어요? 여기에 막혀 있다는 거죠. 요거. 그러면 가격을 올리려면 뭐도 올리는 게 좋겠어요.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이게 어때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 이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예, 또 내 느낌과 소비자의 느낌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기껏 이 가격을 지불해도 이 가치를 느끼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죠? 네, 그게 이제 쉬운 건 아니더라 이거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관리의 영역은 또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의 성능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또는 이제 디자인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어려워요. 네. 그리고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랑 또 제3자의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다. 라는 거. 하지만 이 원가는 어때요? 원가는. 네. 지금 원가를 줄여도 이익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가격은 그대로라도. 그죠? 이거는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거든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요거는 뭔가 그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나와의 어떤 내부적인 일이니까. 그래서 이걸 많이 분석을 해서 방법을 찾는 거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쪽이 이제 관리회계 쪽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된다. 그런 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가를 한다면, 예를 들면, 원가가 이제 중요해지고 있는데, 네. 보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한다면, 우리 고려할 요소가 많잖아요. 그죠? 뭐 브랜드도 보고, 네. 가격도 보고, 네. 등등 하는데, 사실 요 슬라이드는, 뭐 제가 어떤 이거 뭔가 하려고 만들었던 건 아니고, 예전에 삼성전자의 이제 글로벌 마케팅실에서 재무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 마케팅 상무님이 교환을 딱 보시더니 요걸 좀 넣어달라고 해서 넣은 거예요. 요 부분을. 예.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한다면, 예를 들면 내가 뭐 예산을 한 4천만 원 해가지고 자동차를 뭐 하나 고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뭐 어떤 자동차 살지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이 고민을 해서 후회 없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시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뭐 때문인가요? 예를 들면 예산이 4천만 원이면 이 4천만 원이 누구 돈이니까? 내 돈이니까. 그죠? 내 돈이니까 후회 없는 의사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 이거였어요. 네. 근데 만약에 똑같은 이 4천만 원, 회사의 어떤 이 자금 집행을 4천만 원 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갖고 있다 한다면, 과연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게 됐냐? 아니더라 이거죠. 왜? 그 돈이 내 돈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예. 그때 이제 거기다 마케팅 부서니까, 마케팅 교육이 막 나가잖아요. 근데 요거 효과가 다이렉트로 연결이 잘 안 돼. 예를 들면 뭐 특정 프로모션 하나 하면은 그래도 쉬울 수 있어도, 예를 들면 이미지 광고 하나 때렸어요. 이거 효과가 사실 직접적으로 잘 나오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막 고민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막 하더라 이거죠. 예. 근데 만약에 진짜 내 돈 쓰는 것처럼 한다면 그렇게까지 이렇게 쉽게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 거다 하는 측면에서, 예. 이걸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관리회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 가지 기법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뭐가 제일 중요하냐? 네. 오너십이 제일 중요하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꼭 넣어달라고 했었습니다. 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네. 뭐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들을 갖기가, 우리가 뭐 회사 다니면서 오너십 갖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네.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여기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네. 어쨌든 원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지금 관리는 측면에서. 네. 그거는
여기 보면 꼭 원가가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네.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그냥. 네, 요거나 그 다음 장에는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관리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관리에게서. 네, 이렇게 되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 의사결정하는 데서 어떠한 원가 정보들이 활용되는지도 적혀 있거든요. 여기도 한번 쭉 읽어보시죠. 네. 네, 여기 그 다음 장만 한번 보면 결국에는 이 관리액의 영역은 크게 두 가지라는 거죠. 여기 의사결정과 그죠? 성과평가, 그죠?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 의사결정할 때 당연히 여러 가지 정보,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정보, 비용에 대한 정보 같은 거 다 받아야 되는데 그때 가장 복잡한 거는 원가 정보다라는 얘기로 왜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와져 있는 겁니다. 네. 의사결정이나 성과평가하는데 당연히 매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분석하는 측면에서 원가가 복잡하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원가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여러 가지로 많이 그룹핑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가가 굉장히 용어들이 많이 나오더라 이거죠. 네. 그것들을 여기에 적어놨는데 네, 여기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원가의 정보들의 내용이거든요. 여기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원가는 너무나 디테일하게 보면 항목이 너무 많죠. 그래서 얘네들을 특징에 맞게 다양하게 그룹핑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떻게 그룹핑하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원가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분류되는 방법이 우리가 지금 보는 기본적인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하는 분류 방법이죠. 이 제조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겠고요. 그죠? 그래서 뒤에 이제 항목별로 다 자세히 디테일하게 나오지만 일단 이 비용이 이 원가가 제조와 관련이 있냐 없냐로 나누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원가들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쫓아갈 수 있는 원가와 잘 모르겠는 원가에 따라서 직접비와 간접비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네, 이 원가가 어떤 판매량이라든가 또는 생산량에 따라서 원가의 총액이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변동비와 고정비로 이제 분류를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원가를 보통은 이제 실제 원가가 되겠죠. 실제 발생한 걸로 활용할 거냐와 아니면 우리 예산이나 이런 것처럼 계획한 거로 할 거냐에 따라서 표준 원가와 실제 원가라는 용어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의사결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련 원가, 매몰 원가 등등 기회 원가 등이 이제 나오게 이제 되겠고요. 네. 아마 교재에서는 거의 다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교재 언급을 안 있는 게 두 개인 것 같아요. 매몰 원가와 기회 원가가 나오는데 이것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몰 원가는 그냥 영어 그대로 sunken cost라고 해서 이미 과거에 이제 발생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원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